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폐지를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넣으면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버렸다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냥 1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축소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8일 월요일 인수위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자, 이걸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에 시장에 여러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에서 점진적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2022년 올해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를 하신 이제 새로운 임차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시장에 나올 시기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전세 가격 폭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플랜에서 이제 좀 더 제도를 개선하고 수정하고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설명을 좀 더 덧붙여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될 건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폐지나 축소 등 여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라며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폐지를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생각은 견고하며 분명하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따라서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될 건지 제 생각을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한 이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시행될 경우에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이게 법 시행한 지가 약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정부 정책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법을 개정하려면 이거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소야대의 정국으로서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당장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8월 달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제 신규 계약을 해야 될 임차인분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또 전세 가격 폭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좀 더 손질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제도를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3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임대차 3법이 어떤 제도로 축소시킬 건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을 좀 곁들여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료 재계약할 때 5% 상한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 제도이고, 또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존의 임차 기간 2년이었던 걸 추가 2년을 해서 2+2 제도를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라고 지칭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 신고제는 시장에 저는 순기능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암묵적으로 시행이 됐었죠. 우리 그 임차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이 전세 월세 계약서 갖고 확정일자 받습니다, 보통. 또는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으라고 부동산에 다 명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법으로는 명시화된 상황이고,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때문에 전세와 월세 가격이 폭등한 상황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3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오기 전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전세 가격의 상승률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게 KB 통계 자료에 보면 2018년에서 19년 전세 가격 상승률, 이 아파트,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1.7%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 올라간 거야. 엄청나게 적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에서 2021년 약 2년 동안 얼마나 폭등했냐면 24%가 폭등했습니다. 24%. 2018년, 2019년 1.7% 올라갔던 게 2020년, 2021년 24% 폭등했다고. 이게 엄청난 폭등을 유발시켰죠. 누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이 언제죠? 2020년 7월 이전입니다. 이 당시 평균 전세 금액이 얼마였냐면 약 4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지난 현재 2022년 2월달 기준 평균 전세 금액이 얼마 됐냐면 약 6억 3천이 되었습니다. 6억 3천. 엄청나게 폭등한 거죠. 이게 거의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전세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거의 37%가 올라갔습니다. 37%가 1년 6개월 만에. 평균 전세 금액이. 이거를 1년치로 계산하게 된다면 1년치의 전세 상승률은 얼마나 올라갔냐면 약 24%가 올라간 겁니다. 24%. 자, 2000년도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전세 가격 상승률 KB 통계에 의하면 평균 얼마나 올라갔냐면 20년 동안의 평균치가 거의 7% 올라갔습니다. 7%. 20년 동안 1년마다 7%가 상승을 했는데 1년 만에 24%가 폭등했다고요. 거의 3배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3배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전월세 상한제를 규제했다. 5%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넣으면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버렸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1년에 소비자 물가가 얼마 올라가냐? 2%대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2년에 5%를 올려요. 2년에 5%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2년에. 그럼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이 있습니까? 임대인분들이? 아니, 소비자 물가가 2%대 올라가는데 1년에. 그러면 이거 1년에 2.5%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상한제. 전세 가격이 2.5%밖에 못 올려요. 지금 1년에.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려버린다. 엄청나게. 신규 계약할 때 엄청나게 이렇게 폭등시켜서 가격을 다 정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단계적인 제도 축소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5%는 올려야 된다. 1년에 5%. 1년에는 5%는 올려야 됩니다. 1년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이 무슨 뭐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맞게끔 실질적인 수익도 당연히 줘야죠. 자, 20년 동안 전세 상승률이 1년에 7%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균치 7%보다는 못하더라도 5% 정도 선에서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2+2예요. 원래 2년을 줬던 게 2년을 추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해요? 저 미래에 있는 전세 가격도 포함시켜버린 거죠. 왜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1년에 7% 올라가는데 내 2년치는 묶여버린 거 아닙니까? 2년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올려버린다고요, 지금. 따라서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 2+1, 3년을 기준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어지고 그냥 기존대로 2년으로 간다면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동의해 주겠습니까? 따라서 2+1 계약갱신 청구권 그냥 1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축소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는 3년으로 볼 수도 있겠죠. 3년.
3년. 그러니까 지금 제도 자체가 4년이니까 3년으로 축소하던 또는 2년 플러스 계약갱신 1년이 추가되던 3년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년에 몇 프로예요? 15%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전세 2년에 1년 계약갱신 청구할 때 5%를 상한하던 또는 3년 동안 15% 정도만 이 상한율을 좀 제한을 하던 요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느 정도 임대인 분들이 시장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똑같이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 축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필요해요. 그럼 민주당도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 방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순으로 좀 가야지 정상적으로 좀 합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추가시켜야 될 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활. 지금 현재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2년이었던 전세계약을 2년을 더 채워야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없죠 지금. 4년 동안 묶여버리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역대 최저치로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까지 폐지시켜버렸다고요. 그러면 주요 임대차에 대한 주 공급원들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또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자, 그러려면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재부활시켜서 자, 이 공급을 좀 더 충족시키게 해서 신규 계약을 하실 분들도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또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전월세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죠. 똑같이 예전처럼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배제 혜택, 이런 혜택들을 부여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고, 이건 추가적으로 진행이 꼭 돼야만 하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폐지와 함께 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도 지방선거와 총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협의를 꼭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임대차 3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건은 나와 있었습니다. 요건. 자, 임대차 3법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 분들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4년 계약을 진행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 경우, 세 번째 이 월세 금액 이거 전세로 전환시켜라.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사실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지는 아직 명확한 해석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임대인분들에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기는 지금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개정들은 이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정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미래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1주택 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 세율이 아니라 1주택 세율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는 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은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세율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2년 동안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공약과 지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나오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 공약을 내세웠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물건을 좀 더 출하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물건을 출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전세를 주고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으로 이 법이 신설 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 개정 법은 뭐냐면 공시가격 9억 이하인 주택 1세대 1주택자 한해서만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데 5% 상한을 다시 지킬 경우, 5% 상한을 지킬 경우에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충족하겠다라는 특례 요건을 신설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이 특례 요건, 이 범위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분들에게만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다주택자,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키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줄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뭐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될 소지가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개정들은 조금 더 지체될 소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지체는 될 수는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한 이 표심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해줘야 될 부분들은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단계적인 제도 축소는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이걸 분명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민주당이 좀 순응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순응하는 임대인분들이 순응하는 부분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렇게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바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